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위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정보 공개 청구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상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위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애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40-6 여섯 번째 시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편입니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말초신경을 비롯하여 파편과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말초신경병에 대한 내용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초신경병은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속합니다. 자, 제가 고엽제 후유증 현황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여기 말초신경병이 3,366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이 387명이 기준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 순서대로 한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제가 만들어 드렸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인 전립선 암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립선 암에 대한 자료가 제게 몇 개 없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말초신경병으로 먼저 해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전립선 암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의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나와 있는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정은 2020년 1월 31일 된 내용입니다.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 자, 이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고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 손상, 신경근병증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상에 전신성 말초신경병이 아닌 이런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이런 국소적 신경 손상, 신경근병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7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급 전체적인 내용은 신경계통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상세한 내용으로는 여기 보시면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을 7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와 양쪽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음은 6급 2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나타내는데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잘 보십시오. 7급에서는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와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라고 그랬는데 6급 2항에서는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아니라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은 6급 2항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급 1항입니다. 6급 1항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에서는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고 6급 1항에서는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의사 진단서에 보면 몇 프로의 근위축과 몇 퍼센트의 근약증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는 신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감독하는 심사관들이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6급 2항인지 6급 1항인지. 자, 다음은 5급입니다. 5급은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을 5급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를 알아보았고, 여기 40-6-1로 신경계통 기능 장애에 관련된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 유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된다는 병원 진단서 내용으로 소송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모든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말초신경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거나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6-2편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로 인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승급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또한 말초신경병으로 관련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인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